예, 안녕하세요.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지난번에 엘리트 앰비션 투자 이야기는 1편하고 2편은 소액 상가, 1편은 상가 건물에서 이제 거였고, 2편은 이제 주택 상가에서 소액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 편인데, 소액으로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했나, 엘리트 앰비션은 어떻게 했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트 앰비션이 이제 소액으로 아파트를 한 것도 있고, 뭐, 투자 금액이 큰 것도 한 것도 있는데, 가장,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한 게 뭐였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한번 답해 볼게요. 자, 엘리트 앰비션 아파트 투자 중에 가장 최소 금액을 투자한 건 뭐냐? 라고 물어보면, 200만 원 가지고 매입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언제 매입했냐? 좀 놀라실 분도 계시겠지만 2021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 아니죠. 올해 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얘기고 1월 달에 21년 정확히 1월 정도에 매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4월이죠. 잔금은 3월 중에 치렀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 1월에 매입해서 지금 현재 4월인데 매입 후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그리고 매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현재 투자 금액이 이게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서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제가 매입한 금액 대비 지금 6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약 30배죠. 30배. 말이 안 되는 시의 정도 수익률이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고 또한 계속 상승 중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승이죠.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이거를 하려면 먼저 말씀 전에 기본 조건이 좀 있어요. 기본 조건. 일단 중도금 활용, 그 다음에 선 지급 후 페이백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중도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 넣고 이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집주인이 팔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집주인이 팔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도금을 넣어서 내가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간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10% 넣고 나머지 잔금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관례인데 보통 특수한 상황 같아서는 때에 따라서는 중도금을 활용할 경우가 반드시 있다. 중도금 활용을 적절하게 넣을 때 있고 안 넣을 때 그거를 활용할 때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승장에서 주인이 왠지 팔 것 같고 불안하다. 그럴 때 중도금을 무조건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선 지급 후 페이백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0만 원 가지고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200만 원만 들어갔다 그 얘기는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200만 원이 남은 게 맞아요. 200만 원 투자한 건 맞는데 선 지급 후 페이백을 받아서 200이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인테리어도 했어. 인테리어도 했고 계약금도 10% 냈어요. 그러면은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세금을 인테리어도 했고 계약금 10% 냈지만 내가 인테리어를 쌈박하게 해서 인테리어의 좀 그런 퀄리티를 살려서 전세금을 높게 받은 거죠. 그럴 때 그게 내가 투자한 금액과 전세금의 갭 차이가 200 정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든 계약금 10% 내는 간에 내가 어쨌든 선 지급해야 되잖아요. 매도자한테 선 지급하고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페이백으로 돌려받아서 나중에 200만 원 투자가 됐다. 라는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냐면 핵심은 자본금을 최소화해서 투자하는 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특정 단지를 내가 이 단지를 정말 사고 싶어.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매도 시세. 매도 시세가 있고 주변에 뭐 시세가 있고 복합방 가서 부동산 가서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아니면은 피터팬 같은 직거래 사이트 같은 것도 보고 있는데 무조건 시세보다 금매를 찾아서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내가 뭐 경매를 사는 거 아니면 금매를 찾는 게 어떻게든 금매를 찾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이 빨리 파는 거잖아요. 빨리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의
협의 대상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급할수록 사람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뭐 가격이라든지 금매 상태에서도 가격을 좀 더 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위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금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 위주로 협상도 할 수 있고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좀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싸게, 무조건 싸게 사는 것도 관건이기 때문에 금매를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고 기술이고 운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계약금을 10%가 넣는데 5% 수준으로 협의를 보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만약에 1억 5천짜리 집을 본다고 칠게요. 그러면 보통 1,500만 원 넣어야 되잖아요. 1,5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집 주인하고 부동산하고 잘 협의를 해서 5% 중에 700이나 800,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 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명분에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본금을 최소화,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되 중도금 명목으로 깎은 금액을 중도금 명목으로 집어넣어라. 그러면 계약 파기도 안 되고 내가 깎은 금액을 그렇게 놓으면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하고 그다음 매도자하고 만났을 때 협의를 보면 충분히 가능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매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게 협의 볼 사항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다면 그게 매수자한테 엄청난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웬만하면 집주인이 살고 있거나 혹은 전세자가 낀 거는 그만큼 뭐 최소한의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공실이거나 혹은 집주인이 어디 뭐 분양을 받았거나 이사갈 집이 빈집이어서 먼저 비워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면 공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매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전세가 껴있거나 월세가 껴있는 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전세가 껴있는 건 전세 가액보다 지금 매도 호가랑 갭 차이가 그렇게 적게 날 수가 없잖아요. 왜? 매도 호가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갭 차이는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200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전혀 없겠죠. 당연히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 그래서 전세가를 새롭게 세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실이거나 집 주인이 먼저 비워주는 매물 위주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아마 자본금 최소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리모델링은 어쨌든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되냐? 공사 비용을 1,500만 들어갈 거를 내가 1,000만 원, 1,200, 1,300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최대 효과를 뺏어낼 수 있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자 운이자 능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테크놀로지 쪽 기술이라서 내가 아는 만큼 이런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타공이라든지 이런 시공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경험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하다 보면 느끼게 되고 내가 원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 비용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면 내가 1,500 낼 거 1,000만 원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예. 사람마다 인테리어라는 게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자본금이 최소화 투자가 된다. 어떻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 활용해서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중도금 활용 안 되면 잔금으로 하고 최대한 계약금 걸든가, 그렇게 해서 선 지급 후 페이백 조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이 낸 거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나는 더 이상 들어갈 돈도 없이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없다. 그런 매물은 거의 없다. 있어도 좀 이상하다. 그런 거 말씀드렸고, 충분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은 충분히 있다. 아직도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금매 혹은 그런 투자 가능한 매물, 뭐 공실이라든지 집주인이 배울 수 있는 매물, 그런 것들 좀 찾아봐 가지고 기회를 계속적으로 엿볼 수 있는
우리 엘리트 앰비션 구독자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